안녕하세요. 순살 국어입니다. 오늘 수능 치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행된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중 공통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풀고 해설까지 쓴 상태에서 지금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문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문학 지문 중에서 보통은 제일 어려운 지문이 제일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모의평가부터 이 기조가 약간씩 깨지면서 실제로 올해 수능에서도 이 기조가 이어져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 첫 번째 지문 아니면 두 번째 지문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축통화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이 기축통화는 문제가 2018학년도랑 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두 경제 지문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오버슈팅이랑 바젤 협약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지문에 딸렸던 문제들이 킬러 문제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보다 올해 수능 13번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자, 여러분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바젤 협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젤 협약은 지문 중간에 공식이 이렇게 있고 바젤 1, 2, 3으로 문단이 갈리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대입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오버슈팅 킬러 문제는 지문에 나왔던 인과관계가 두 개, 세 개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대로 선택지에 구현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수능에 나온 기축통화 지문의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문에서는 여러 본위 체제가 열리면서 그 체제에 따라서 미국이 취한 스탠스를 보여줄 뿐이지, 보기에서처럼 합의를 이뤘을 때 다른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적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환율식이 뭔지 모르면 B국과 C국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선택지에 보시면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이 깔려요. 이 말이 뭔지 모르면 그 문제를 못 풉니다. 저 말이 뭔지 모르는데 저 문제를 자기가 풀었다고 생각하면 풀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 모르면 4번 선택지에서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에 없던 정보를 보기에 있는 정보를 보고 해석을 해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2018, 2020 수능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지문으로 배치되었던 변증법 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문은 어려운 게 맞아요. 이 지문이 첫 번째 지문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문은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적절하게 낸 것 같아요. 이게 쉽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적절하게 낸 것 같다. 쉬운 문제도 들어가 있고 약간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 첫 번째 지문으로 적절하게 낸 것 같아 라는 생각 정도만 들었어요. 쉽다는 게 아니에요. 8번에서 특히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지문에서는 외관상으로는 뭐뭐인데 실질적 내용을 보면 뭐뭐다. 이거를 선택지에서는 이론에서는 뭐뭐인데 현실에서는 뭐뭐다. 이 두 개 문장을 매치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문에서는 뭐뭐인데 이런 식으로 안 적었거든요. 약간 문장을 분리해서 내서 저 두 개를 매치시켜서 선택지의 참고짓을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첫 번째 지문에 저 정도 난이도는 낼만한 것 같다. 근데 지문이 진짜 어렵긴 어렵다. 하지만 전체적인 풀이 시간만 봤을 때는 기축통화 지문에 많이 때려 박아야 되는 시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13번 문제 3분 내외를 때려 박아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말에 약간 반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문학 같은 경우는 평이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올해 나온 모의평가랑 작년에 나왔던 수능들이랑 종합해봤을 때 막 엄청 예상 못할 만한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연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문학의 난이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컷이 작년보다 낮을 거예요. 왜냐면 기축통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축통화가 너무 어렵고 변증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려요. 이 두 개 지문에서 시간이 진짜 많이 잡아먹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수능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축통화가 특히 너무 어렵습니다. 기축통화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학이 평이하다고 해서 작년보다 쉬운 게 아니고 작년이랑 약간 비슷하고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으나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주였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기축통화 문제는 올해 모의평가랑 작년 수능만 딱 봤을 때는 예측이 안 되는 게, 저렇게 식을 대입하거나
비례관계를 통해서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잖아요. 과제 협약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컷이 약간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컷이 85에서 87로 가는 게 적정선인 것 같고, 표본 수준이 더 높을 경우에는 88까지도 찍힐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화법과 장본과 언어와 매체로 두 개가 갈리면서 1등급 커트라인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저는 요 정도 선이 맞지 않나? 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틀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잣대로 목표 대학을 설정하지는 마시고, 성적표가 배부되는 날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날 확정되는 등급 컷을 바탕으로 진학사나 타 사이트에 점수를 입력해서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고3 학생분들은 오늘 수능을 일단 풀어보시고 과거 기출문제 경제 지문들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지문들이랑 비교해서, 그리고 변증법 지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가나형 지문들 있죠. 가 지문이 나오고 나 지문이 나오는 것들, 그 중에서도 올해 9월 모의평가가 가장 유사한 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자유의지 논증과 그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 좋으니까 예비 고3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 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장에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귀가하셔서 오늘 꼭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